자, 이렇게 전해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지고요. 헌법재판소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자, 예. 국민의 시선 이제 헌재로 쏠리면서 헌재 안팎의 경비도 더 삼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에 달렸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헌법재판소 현장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내일 나오지 않는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출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내일은 보여드린 저 대심 판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어제 제가 연합뉴스에 나와서 물론 윤 대통령의 재량이고 또 결정사항이긴 하지만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헌재 150m 지금 전방에는 모두 진공 상태로 경찰차로 차벽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관저부터 헌재까지 모든 또 경호를 하면서 교통이 통제돼야 되고요. 그리고 막아두었던 차벽을 일부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경찰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보안이나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질서 유지나 또 혼란의 정도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는데 방금 속보로도 윤 대통령 측에서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내일 조금 더 안전하게 또 그 재판 결과를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선고 당일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 대통령들도 출석을 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다 출석하지 않았고요. 선고기일에 출석할 실익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내일입니다. 내일 이 시간쯤 되면 아마 결론이 나와서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미 그럼 재판관들은 어느 정도 결론을 다 지어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마쳤다라는 일부 보도 내용도 있었고요. 오늘 지금 나오는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어서 결정문 내용을 일부 조금 수정하고 가다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문 초안 같은 경우에는 이 헌재의 재판 연구관들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요.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서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 및 별개 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판단 이유를 다듬을 수 있는데요. 지금 헌재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 때문에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이 사실 헌재 결정문이 보통은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가 되고 결정이 선고가 되면 그 즉시 결정문이 좀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는 이 결정문조차 오후에 공개하겠다라고 했고요. 보도자료도 별도로 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 작성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그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나 결정문 이런 부분에도 신중을 기울이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결정은 나왔다. 그런데 결정문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논리적인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다듬고 있는 절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선고 내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헌재가 선고를 한다고 하면 오전은 10시, 오후는 2시로 잡는데 오전 11시입니다. 이 부분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오늘도 헌재가 지금 거의 2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면서 결정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에도 간단하게 평일을 열어서 마지막에 어떤 작은 오류라도 발생이 된다면 그 부분을 또 바로잡기 위한 또 기회를 가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전, 즉 선고 직전까지도 평일이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오전 11시로 이 선고 시간을 좀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오후 12시가 보통 점심시간이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점심시간 전까지 충분히 낭독할 수 있는 정도의 결정문과 이 결정의 요지가 담겼기 때문에 구태여 오전 10시로 잡기보다는 오전 11시로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선례를 좀 살펴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오전 11시에 선고를 했고 이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로 선고의 시간이 지정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두고 결정까지 우리가 뭐 예측해 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반드시 오전 10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에 선고가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요. 뭐 시간을 정한 데는 뭐 구체적인 건 재판관들이 알겠지만 이 정도의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가는 사안이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하나하나까지도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 이게 관심이 정말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앞서 언급한 방청 신청입니다. 네. 방청 신청이 제가 뉴스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 9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럼 한 4,600대 1 정도 되고 20명 보는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 800대 1 훨씬 더 크거든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만큼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이 찬반의 국민적인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오는 배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현재는 일반 방청석에 이제 일반 국민 20명이 들어오는데 이 방청석을 차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20석을 차지하는 사람 중에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이 탄핵의 인용을 부르짖는 분들이 올 경우에 어떤 결정이 선고됐을 때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이 현재 법원 안에서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그렇죠. 배제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방청석에 올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보안 검색을 강화하겠다라고 헌재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이제 국가를 바라보는 또 이 해당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정말로 두동강 났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경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4,600대 1이라는 일반 방청석을 두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부터 을호 비상을 발령했고요. 내일 네. 당일엔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만약 선고 당일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호영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오전 9시부터 의료 명령 그리고 이제 자정부터 즉 선고일 당일 0시부터는 가포 명령으로 해서 이 경찰력 가동 가능 인원 100%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 이 양일 동안 어떤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랄지 재판관에 대한 위협 행위랄지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 파괴 등의 행위 있을 때는 이 현행범인 체포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만큼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이 경찰청장 직무 대행의 이야기입니다. 예. 따라서 내일 예를 들어 경찰의 통제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0만 명 이상의 이제 시민들이 현재 주변을 에워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집회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통제의 수준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일 경찰의 지시에 아마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이 체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요. 예. 이 경찰의 어떤 뭐랄까 명령이랄까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가면서 좀 평화로운 방법으로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재판관 8인에 대한 친변 보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취재진들의 취재를 허용할 것이냐도 관심이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허용을 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배경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선고일 당일날 이정미 재판관이 헤어롤 2개를 이렇게 말고 예.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이제 출근길에 오르는 모습이 되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재판관들의 이 선고기일의 출근길 취재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헌재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사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또 헌재 관련 지금 직원들도 이 보안과 치안에 굉장히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출근길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마저도 처음에는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에서도 결국 20석의 일반 방청석을 공개한 배경에는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성은 있어도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 생중계하고 방청을 허가하겠다라고 한 만큼 아마 출근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이 허용된 사전에 이제 목록이 제출된 취재진에 한해서 허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낭독 시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과거 사례를 좀 짚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략 21분, 25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잡힌 것도요. 예. 이 심리가 종결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이 있는 거라서 이전의 선례가 이번에도 반드시 적용된다라고 제가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 선례 말씀해 주셨듯이 20분에서 30분 사이의 시간이 낭독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만장일치 결론이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20분 내외가 될 수 있지만 소수 의견이나 보충, 별개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20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일단은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느냐, 그것이 이 낭독의 시간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결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그럼 효력은 말을 하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파면한다라는 이제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파면이 되는 것이고 기각한다라고 되는 순간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낭독할 때 그 시간까지 분단위로 체크하는 것이고 그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있을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 그 핵심을 보자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여부이다 보니까 그 핵심 쟁점들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쟁점들을 설명해 주실까요? 네, 크게 5가지 핵심 쟁점 사유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에 선포된 비상계엄이 적법했는가,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가,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1호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12월 3일에 모두 지켜봤듯이 국회에 군이 투입이 되었고 경찰력이 투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세 번째 쟁점입니다. 네 번째는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구금 시도가 있었는가고요. 마지막인 쟁점은 바로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의도인가, 이렇게 총 5가지의 쟁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5가지 쟁점 중 한 가지만이라도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사유 중에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쟁점이 이 쟁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엔 진술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CCTV 영상이랄지 또 관련 이 취재진들이 취재했던 영상이라는 물증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방어가 굉장히 힘든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은 위헌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과연 파면을 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인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5가지 중에 이 한 가지 쟁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또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중대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헷갈려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중대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중대한가라는 것은 일부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 하면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의 사유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기는 어렵다. 이 양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절차적 정당성을 윤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국회 쪽에서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내란죄를 처리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재 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2가지가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쟁점이죠. 일단은 이 2가지의 이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넘어서야만 이 5가지 내용적 요건을 헌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 2가지의 쟁점이 다수 의견이 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즉 각하가 주된 의견이 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 2가지 쟁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역시나 동일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각하라는 판단을 내놓았지만, 그렇지만 이 2가지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었으면 분명히 각하의 사유로서 어떤 형사 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를 헌재에 끌어다 쓰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에
대해서 국회 재의결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 사유를 명시했을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각하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내일 이 두 부분이 어떤 각하의 주된 사유로 인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8명 중 6명의 재판관이 인용을 하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그 밑이라면 기각인데 그럼 각하는 몇 명이 이야기를 해야 각하가 되는 겁니까? 각하가 주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예. 과반수, 즉 5명 이상이 이 각하라는 처분을 내려야만 각하가 주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들께서는 그 구속이 취소됐었을 때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 뭐 이런 것들 그 석방된 것들과 함께 좀 연계해서 말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속 취소에 우리가 사유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사정이고요. 형사사건 관련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 이런 것들은 헌재가 판단할 만한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헌재가 판단할 것은 바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몇 시간 안에 해제가 되었던 그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주목이 되어 있고 5가지 쟁점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나 그 결정이 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을 바꿔놓지는 혹은 영향을 받지는 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결정문에 담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한다면 담을 것인데요. 사실은 구속 취소 결정문을 뭐 참고 자료로 제출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문에 별도로 실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언급해주신 이 2가지 각하 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은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초반에 그 헌재가 보낸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공수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내일 있을 헌재의 어떤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헌법재판이고요. 형사재판입니다. 그 양자를 섞을 수는 없고 각각 독립해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헌재에서 이 헌법소의 의지를 판단할 때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헌재가 처음 탄핵 소추안을 받았을 때 많은 서류들을 윤 대통령에게 송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일같이 공보관이 서류의 송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송달에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수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송달로 간주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시켰던 것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이 헌재가 발송한 문서를 받지 않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 변호인 선임계도 굉장히 지체됐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즉 헌법재판과 관련이 있는 어떤 지연 부분을 좀 의심케 하는 이런 행위들은 헌법소 의지를 판단할 때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수처 수사나 이런 것들은 다 형사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헌법소의 의지의 어떤 판단 근거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하루 딱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탄핵 심판 선고들을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가령 최재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검사장 당시에는 이제 만장일치, 전원일치가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또 조금 갈리는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걸로 미루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떤 생각 좀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는 선고기에 이렇게 지체되기 전에는요. 예.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 저쪽으로 딱 갈라져서 서로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의 판단을 내놓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바로 국정의 혼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헌재 재판관들은 고려를 하거든요. 따라서 분열된 공론을 하나로 합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었는데 선고기일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선고기일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그간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합치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선고기일이 좀 지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로서는 만장일치 결론보다는 조금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 내일이면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하루 앞둔 상황, 법적인 쟁점 다퉈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